이런 식으로 달러의 강세나 금리의 변동은 이 자산시장 전체를 흔드는 그러한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달러가 강해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전 세계가 현금화 경쟁을 해서 달러를 몰리기 때문에, 즉 갖고 있는 주식이나 코인을 팔아서 달러를 구매해서 이를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하락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헌씨입니다. 오늘은 달러 강세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달러 강세가 코인 시장을 흔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러가 강하다는 건 다시 말해서 미국의 시장금리가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그 나라 돈의 가치는 그 나라 금리의 가치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0년물 시장금리가 오르면 달러는 이제 강세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돈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죠.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러 가치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자산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즉,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반대로 금값은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자산시장도 흔들립니다. 즉,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고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달러가 오르면 코인이 떨어지죠? 이 질문의 핵심은 이거는 환율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의 강세는 세상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자, 어디로 흘러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달러가 왜 오르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달러가 오를 적에는 두 가지의 현상이 겹칩니다. 하나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강해집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넘어가거나 MMF, 즉 머니마켓 펀드의 수익률이 5%를 상회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위험자산을 팔고 달러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난다거나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 같다거나 그 다음에 부채 위기가 심상치 않다거나 이래서 세상이 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안전자산이라고 믿는 달러로 몰립니다. 곧 달러 강세라 하면 세계가 위험을 회피하는 국면이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러 강세를 몰고 오는 구조적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수요 측에서 보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요인들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특히 실질금리가 상승할 때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주요 지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건 이게 달러가 강세로 가는구나 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달러를 사들이게 됩니다. 즉, 자국 통화를 팔고 대신 달러를 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앞으로 달러가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달러를 팔고 자국 통화를 사들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자체의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적인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대비 성장률이 높아지거나 생산성의 우위를 보이거나 미국 기업들이 잘 나가는 경우에는 미국이란 나라의 펀더멘털이 강해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나라의 돈인 달러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확실성이 급증하면, 즉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신용 금융 시장에 어떤 돌발 악재가 발생한다거나 주가가 급락한다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달러 부채에 숏 스퀴즈가 발생할 때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을 때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는 자국 통화를 더 많이 갖고 달러를 사들여서 갚아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달러가 급하게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달러 표시 부채를 갖고 있으면 얼른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달러를 매수해서 그 부채를 갚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달러 수요가 많아지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겠죠. 자, 이번에는 공급 측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측 측면에서는 연준이 긴축을 한다거나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축소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한마디로 시중 유동성이 타이트해집니다.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시중 유동성이, 즉 달러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공급 측면에서 달러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가격이 올라가겠죠. 또 하나는 연준이나 이러한 통화 정책적인 측면이 아니라 재정 정책적인 측면에서 미국 재무부가 갖고 있는 현금 잔고나 미국 국채 발행물 같은 것들이 대량으로 발행되면은, 즉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때도 시중의 달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 기조로 갈 수 있습니다. 즉 수요 측면에서는 달러를 사고 싶어하는 이러한 것들이 높아지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공급 측면에서는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여서 시중의 달러 공급이 줄어들면은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겁니다. 반대 현상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연준이 통화량 공급을 많이 하고 재정 정책이 시중에 돈을 많이 풀고 이런 경우에는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달러가 강세로 가면 왜 자산시장 전체를 흔들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적에 미국 10년물 금리를 주의 깊게 보라 그러고 모든 거시경제의 흐름은 그 10년물 금리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달러에도 통용이 됩니다. 즉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건 그 나라의 시장금리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돈을 갖고 있으면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를 많이 주는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가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예금을 해도 제로금리 상태고 미국은 예금으로 하면 이자를 한 5% 준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자산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서 달러를 산 다음에 그 달러로 예금을 하면은 1년에 이자의 차이가 5%가 나니까 당연히 금리를 많이 주는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가는 겁니다.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즉 이러한 현상은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린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달러를 사는 그 원천이 본인이 갖고 있는 위험자산을 팔아서 이런 안전자산을 사는 거거든요. 즉 위험자산이라는 건 주식이나 코인이 대표적인 위험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위험자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건 위험자산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안전하게 연 한 5, 6%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굳이 위험한 자산을 갖지 않고 주식이나 코인을 팔아서 안전하게 연간 수익 5% 이상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스마트머니라고 들어보셨죠? 주로 채권 시장에 있는 돈들이 스마트머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견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의 돈을 일명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데 스마트머니는 그렇게 탐욕을 내지 않습니다. 연 5% 정도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면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서 그러한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돈이 세상에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할 적에 연 5%, 6% 정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코인 한두 개 대박을 치면은 뭐 몇십 %의 수익을 벌 수 있으니까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세상의 가장 큰 스마트머니들의 자금은 그런 안전한 수익으로 가장 많이 몰려 있고 그 중에 일부만 위험자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장 규모를 보더라도 채권 시장의 규모가 주식시장보다는 훨씬 큽니다. 이런 식으로 달러의 강세나 금리의 변동은 이 자산시장 전체를 흔드는 그런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달러가 강해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전 세계가 현금화 경쟁을 해서 달러를 몰리기 때문에 즉 갖고 있는 주식이나 코인을 팔아서 달러를 구매해서 이를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하락하는 겁니다. 달러의 강세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의 강세는 암호화폐 시장에 세 가지 경로로 영향을 주는데, 하나는 유동성의 역류입니다. 즉 사람들이 달러 예금을 한다거나 이를 위해서는 코인을 팔고 그 판 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이번에는 달러로 교환을 해서 예를 들어서 채권을 산다거나 달러 예금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코인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로 전환이 돼서 이게 그 달러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유동성의 역류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미국 시장 금리가 내려가거나 달러가 약세로 되면 이번에는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이제는 위험 시장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로금리 시절에 예금을 해봐야 연간 1, 2%뿐이 못 받을 때는 사람들이 채권이나 달러 예금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대부분 주식 투자나 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는 유동성이 이제는 코인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일단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증거분이 빠져나가고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롱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가격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서히 하락하던 코인이 유동성이 많이 빠져나가면 파생 시장의 증거금도 빠져나가고 거기서 롱 스퀴즈가 나면서 그게 가격 하락을 급락으로 몰고 갑니다. 그 다음에 달러 금리가 높을수록 미래 가치를 미리 반영한 자산의 할인율이 커져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즉 달러 금리가 높다는 건 주식이나 코인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 그 할인율을 예상을 해서 사람들이 돈을 빼나감으로써 그 코인 가격의 하락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달러 표시 채권이나 이런 데에서 뭐 단기 채권 같은 게 뭐 한 6% 선까지 올랐다. 그러면 그쪽에 계속 돈을 집어넣어주면 이 6%를 복리로 계산하면 그쪽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자산에서는 그만큼의 할인율이 생기는 겁니다. 즉 주식이나 코인은 연간 6, 7% 이상 앞으로도 계속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선반영하면서 하락세가 이제 더 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달러 강세는 단순히 환율 상승이 아니라 미국의 시장 금리가 높아져서 시장에서 돌던 돈이 미국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코인 시장은 그 돌던 돈의 온기가 식어가는 첫 번째 무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험자산 시장 중에서도 사람들이 코인이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돈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자, 이번에는 달러 강세가 암호화폐 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채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할인율이 상승하면 그 코인 자체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달러 유동성의 역류, 즉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현금으로 이제 바꿔지는 과정에 코인 시장 자체의 시총 자체가 줄어듭니다. 즉 시총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코인 시장의 가격이 이제 하락한다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마진 거래나 파생 상품 거래에서 레버리지가 축소돼서 가격이 하락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글로벌 달러 부채 커버링, 즉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달러 강세가 시작되면 얼른 달러 표시 부채를 갚기 위해서 달러를 급히 사들여서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그들이 이를 갚는 과정에서 갖고 있던 주식이나 코인들을 팔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간접적인 경우에는 이때도 암호화폐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는데, 주식이나 원자재나 금이 동시에 약화될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즉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성이 큰 리스크가 큰 자산서부터 매도하기 때문에 그때 가장 빨리 처분되는 게 코인입니다. 그 다음에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도 달러 강세는 신흥국의 자본 유출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 신흥국이 성장이 둔화되고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커지면서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비상 등이 켜지면서
글로벌 위험 자산이 디스카운트 돼서 가장 빨리 처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거는 이거는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단 자금 경색이옵니다. 자금 경색이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현금화시키려고 두는 이러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때도 자산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켜서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달러가 약해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반대로 힘이 작용합니다. 달러 강세가 정점을 찍고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다시 자금이 코인 시장하고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돈의 흐름이 미국의 지역으로, 즉 달러가 본국으로 돌아왔던 달러가 다시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안전자산인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동성의 흐름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 흔히 리스크 온이라고 부릅니다. 즉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생깁니다. 달러 가치가 약해지거나 금리가 내려가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생겨서 이때는 암호화폐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즉 달러 약세는, 즉 미국 시장 금리의 하락은 다시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돌아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시경제 흐름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하고 달러 인덱스입니다. 두 개를 보면 다른 상은 잘 몰라도 거시경제 흐름이 코인 시장에 어떻게 돌아가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몰랐던 위험이 발생하면 특히 미국 시점물 금리가 살짝 튀기 시작합니다. 즉 기준점을 4% 정도에 두고 10년물 국채금리가 4% 이상으로 올라가는 추세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경계태세를 취하면서 지금 시장에 무슨 안 좋은 흐름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가 상향 방향을 틀면은 특히 위험자산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 이하로 떨어졌다거나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98, 97 쪽으로 내려가는 모양새를 갖고 오면 이 시장이 앞으로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시장 가격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의 실전 체크리스트인데 이거는 거시경제 흐름과 온체인 지표를 이제 동시에 읽는 겁니다. 즉 달러 강세가 코인 시장에 미칠 충격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하게 볼 지표가 달러 인덱스 지표하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본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의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2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프레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10년물 TIPS라고 이게 물가 연동 국채라는 게 있습니다. 즉, 그 국채는 단순히 국채 금리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그 금리가 같이 올라가게 돼 있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그 금리가 같이 떨어질 수 있는 물가 연동 국채를 팁스라고 부르는데 10년물 팁스, 즉 명목금리가 아닌 실질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시장 측면에서는 머니마켓 펀드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잔고 금액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다음에 영래포 시장의 잔고는 어떻게 되는지, 미국 재무부의 현금 계정의 잔고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국채 발행 그 캘린더나 발행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밀하게 신경 쓰지 않고 달러 인덱스하고 10년물 국채 금리 이 두 개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하시는 분들은 온체인 데이터도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데,
우선 활성 주소의 변동을 좀 살펴야 됩니다. 활성 주소라는 건 실제로 거래나 전송을 한 지갑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활성 주소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거래한 지갑 수가 늘어났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활기차게 돌아가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의 등락도 좀 보셔야 되는데,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건 특별히 그 이더리움 수수료 같은 경우는 거래가 몰리고 혼잡해지면은 수수료가 치솟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상승하겠구나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수를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하루 사이에 일어난 모든 거래의 횟수가 TX, 트랜잭션의 수입니다. 이걸 통해서도 그 활동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규 거래의 지갑 네트 인플로우, 즉 새로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리얼라이즈드 캡이라는 게 이거를 실현 가격이라고도 부르는데, 모든 코인들의 실제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한 총합을 리얼라이즈드 캡인데 이것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MVRV라는 이거하고 이제 직결되어 있는데, MVRV는 쉽게 표현하면 지금 코인들의 평균 매입가 대비 얼마나 수익을 보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이게 1보다 크면 수익이 나고 있고 1보다 작으면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인데, 이걸 통해서 지금 시장의 화랑도를 이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물 시장이나 파생시장, 상품 시장의 그 롱션 비율을 보실 수도 있는데, 롱에 베팅이 많다는 얘기는 즉 뭐 롱이 한 53% 되고 숏 베팅이 한 47% 정도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는데 더 많은 베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완전한 정확한 법칙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해증을 위해서 반대로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물 시장에서는 롱을 사고 그것에 대한 해증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숏을 사서 그 안전 거래를 하는 방향도 많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흐름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롱 비중이 높으면 대체로 시장은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한 투자자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해칭 투자가 아니라 대부분 이 시장에서 롱숏 베팅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 롱숏 비중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래를 표시할 적에 1년 된 고래다, 뭐 이거는 10년 된 거래다, 이거는 뭐 10년 이상 된 거래다 하고 기간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즉 이런 분석을 통해서도 코인이 얼마나 오래 묶여 있나, 즉 사람들이 이거는 시장에 매도할 코인이 아니라 장기 보유를 할 코인들의 수량이 늘어날수록 시장은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래된 고래라도 차익 실현을 위해서 시장에 물건들을 푸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연식이 오래된 고래들의 수량이 많아질수록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투자 운영 관점의 행동 규칙을 요약을 하면, 달러 강세의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경계태세로 들어가면서 방어적인 전략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축소한다거나 이때는 현금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가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코인 중에서도 변동성이 적은 비트코인 중심의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감소하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감소의 속도가 빠르진다면 이 추가 반응 방어의 포트폴리오 전략도 좀 더 강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표 완화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그때는 점진적으로 다시 리스크온, 그 위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늘리셔도 됩니다. 즉 달러 인덱스 지표가 피크를 치고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다거나 실질 금리도, 즉
미국 10년물 금리 같은 게 올라갔다가 이제는 떨어지는 추세로 내려오고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좀 포트폴리오를 다시 이제 위험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늘리는 방법으로 시황에 맞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현금화했던 현금을 가지고 이제 현물의 비중을 좀 높이시면서 그 다음 단계는 대형 레이어 1 코인이나 레이어 2 코인으로 그 다음에 시장이 좀 더 완화적으로 간다면 그때는 유망 테마별 로테이션 전략으로 디파이 코인 내거나 RWA 코인 순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게 단계적인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를 총정리하자면 달러 강세라는 건 돈이 미국으로 즉 달러가 미국으로 복귀를 하면서 위험 자산이 말라가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건 그 반대 방향 미국의 달러가 다시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기고 위험 자산이 선호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는 이 유동성의 흐름을 읽는 게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의 개별 코인들의 차트만 보지 말고 달러 지수와 미국 시장 금리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을 함께 살피면서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늠하셔야 진정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달러의 강세나 미국 시장 금리의 변동은 세계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